그러면 그 크로스 플랫폼 기반의 전시 사례 및 최적화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빔블의 이성민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본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것과 연계해서 이 세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회사의 이름은 비빔블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비빔블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뭔가 친근하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영어의 그 비빔 같은 경우는 이런 세상에 다채로운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융합을 해서 그 에이블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서 좀 더 융합을 해서 사람들에게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과 문화를 융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우선은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 AI나 여러 가지 AI 요소를 융합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을 융합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기업과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기관들에게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이나 홀로그램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런 코로나 시기에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한 크로스 플랫폼 전시 행사 플랫폼을 하나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곳에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네, 현재는 이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저희는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비빔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을 융합한 프로젝트인 홀로 MR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휴먼 프레임워크 기반의 버튜버 솔루션인 버튜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로스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공간 비커스를 개발을 하고 이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을 융합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상현실에 대한 사용자가 혼자서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 앞쪽에 홀로그램을 덧대서 그 사용자가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주인공이 된 듯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퍼포먼스 형태의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 사용자가 인터랙션 하는 요소를 서버와 동기화시켜서 홀로그램으로 표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공연을 만든다고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부분의 퍼포먼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메타휴먼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버튜어 솔루션인 버튜디오입니다. 이 버튜디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디지털 인플루언서를 만들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캐릭터 커스터마이즈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려운 이런 형태의 커스터마이즈를 제공하기보다 누구나 쉽게 슬라이드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포인트를 조정을 하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외국 사람에 대한 외형보다는 우선은 저희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외형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서 K-팝 아이돌에 대한 부분의 얼굴의 이목구비와 그리고 한국 배우에 대한 이목구비를 기반으로 해서 커스텀 슬라이드 노드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지금과 같은 결과물이 나와서 이 형태를 저희가 이제 버튜버 솔루션으로 출시를 하고 현재 얼리 액세스로 해서 스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이 플랫폼에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생성 AI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 인스타나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영상 플랫폼에 이미지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페이셜 트래킹과 바디 모션 트래킹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공간을 스스로 커스텀하고 꾸밀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버튜버 솔루션으로도 스트리밍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비커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가장 흡사하고 그 가장 연관성이 있는 주제인데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크로스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인력이 많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런 크로스 플랫폼 기반의 이런 멀티 플랫폼 형태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선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이런 피처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맥 이런 4대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형식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공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런 빌드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공간을 꾸미거나 현실에 있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곳으로 올리게 되면 널프 기반으로 3D 스캔이 되어서 자신의 공간을 조금 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탑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가상 공간에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커넥티아라는 레벨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꿈꾸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플랫폼이 사용되는 범위 같은 경우는 먼저 크리에이터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팬덤들과 함께 이곳에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같이 즐기면서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컨텐츠들과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형태의 컨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고 더욱더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간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렇듯 이 지금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생산이 되면서 많은 이런 컨텐츠 유통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크로스 플랫폼 기반에 있어서 전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시 사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갈 예정이고요. 우선 이 플랫폼에서는 이전에 전시했던 내용 중에서 관람객이 이런 오프라인 전시 현장에 왔을 때 그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 공간에 런타임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사용자들에게 다채로운 이런 전시 환경을 제공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런 박람회가 열리고 그리고 각각의 부스가 설치가 되고 이 부스에서 상담회를 진행을 했던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이런 실물에 대한 부분들을 스캐닝을 해서 그들만의 디지털 전시관을 만드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아트토이 작가와 콜라보를 해서 이 디지털 공간이 더욱더 풍성한 형태의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전시가 가능했던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이 플랫폼에 대해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이런 핵심적인 기능 덕에 가능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그 기존의 이런 플랫폼적인 부분에선 기존의 게임적인 부분에서는 그 컨텐츠에 대한 제작사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계속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컨텐츠를 플레이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선 전시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컨텐츠를 런타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GLB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서 보다 더욱더 이렇게 다채롭게 컨텐츠가 에셋이 업데이트가 되고 컨텐츠 공간이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전시 사례에 있어서 빌드 시스템이 저희는 상당히 유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공간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저장을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라이브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우선 다채로운 전시가 열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시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전시가 진행됐을 때 지속적으로 이 콘텐츠가 온에어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드리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이 공간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빌드 시스템이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시 콘텐츠에 있어서 사실 게임을 하는 사람들, 이제 게임 유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고품질로 나오고 그다음에 구동에 대한 구동에 대한 요구 사항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컨텐츠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런 전시 행사에 대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빅게이밍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디바이스나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크로스 플랫폼을 제공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더욱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 사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선 고품질의 에셋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리얼리티 스캔이나 리얼리티 캡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고품질의 이런 스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이것들을 전시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온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전시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생성 AI를 통해서 더욱더 다채로운 이런 전시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서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저희 그 최준성 리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우선은 이런 크로스 플랫폼을 구현을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을 구현을 할 시에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후에 이 키를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만약 이곳에서 앞으로 크로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크로스 플랫폼 기반의 어떤 컨텐츠를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그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사양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특정 그 타겟팅들이 명확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전시나 행사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디바이스를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OS를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사양과 OS를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에 따른 품질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의 시각적 일관성 유지를 위한 그래픽 피처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PC 기반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마우스나 키보드 등의 인풋 장치를 통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지만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타블렛 디바이스라든지 그리고 뭐 VR이나 AR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인터랙션 디자인이 별개로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크로스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했을 시에 이런 각각의 플랫폼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플랫폼 버전 관리에 대한 그 형상 관리라든지 아니면 명확한 이런 형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용자 디바이스 사양 그리고 OS를 고려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윈도우를 먼저 예를 들어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윈도우 같은 경우는 PC 기반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PC 기반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이런 노트북 유저를 고려할 것인가 고려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GPU가 달려있는 데스크탑과 그리고 GPU가 달려있지 않은 이런 데스크탑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이렉트X 11과 다이렉트X 12에 대한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되는 이런 그 기능 중에서 루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X 12를 지원을 하지만 다이렉트X 11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크로스 플랫폼을 제작을 할 때 윈도우 기반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 고품질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X 12 기반으로 루멘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최적화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X 12를 선택을 하면서 이런 노트북에 있는 아이리스 칩셋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요소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고려한 유저의 기기별 OS 버전 사용 비율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iOS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신의 OS를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네, 기존에 한 몇 년 전에 OS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적 입장에서는 iOS를 개발을 할 때는 최신의 OS의 버전에 맞게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것에 대한 QA만 진행을 하더라도 QA 범위가 넓지 않지만
우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전체적으로 OS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버전에 대한 OS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전체적 개발과 QA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특이사항으로 발견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메모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PC에서는 사실 메모리에 대한 제약 조건이 많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iOS 같은 경우는 최소 메모리 3기가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이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전반적으로 이런 메모리 최적화 관리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기기별로 성능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타겟팅으로 하는 유저들에 대한 디바이스 타겟팅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최적화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각적 일관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각각의 플랫폼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PC에 들어갔을 때의 환경과 그리고 모바일에 들어갔을 때의 환경이 100% 동일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시각적인 일관성을 위한 그래픽 피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필요한 게, 우선 같은 콘텐츠이고 같은 플랫폼인데 각각 플랫폼에 들어갈 때마다 다른 느낌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플랫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각 플랫폼의 그래픽 품질 옵션을 우선은 그 상중하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PC 버전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이런 컨텐츠 퀄리티를 제공을 하고 싶어서 상 옵션 같은 경우는 루멘과 그 다음에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RTX급의 그래픽 카드가 없는 곳에서는 이런 그 루멘이나 이런 레이트레이싱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장 사양으로 해서 우선은 일반적인 라이트 환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GTX 1660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 프레임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저희는 잡고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하 옵션에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북 사용자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 노트북에서는 다이렉트X 이제 12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1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12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픽에 대한 쉐이더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우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저희는 하 옵션까지 다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체적인 그 그래픽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뿐만 아니라 우선 동시 접속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시 접속 같은 경우는 윈도우 기반에서는 메모리나 아니면 텍스처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거의 없을 수가 있겠지만, 우선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런 텍스처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서 플레이하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그 대다수의 뭐 한 50명, 100명 정도의 이런 캐릭터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뛰어놀고 플레이를 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라이팅이나 그리고 아트 리소스에 대한 예산 관리까지 한꺼번에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사용자에 대한 시각적인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그 사용자 경험적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각 플랫폼 같은 경우는 화면 크기가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플랫폼마다의 DPI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iOS와 안드로이드의 그 축을 결정하는 이런 로직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방식 같은 경우도 PC 기반에서는 마우스랑 키보드에 대한 입력 방식으로 거의 진행이 되지만, 우선 모바일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터치 등의 이런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에 따른 사용자 경험에 맞는 인터랙션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조금 더 다채롭게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플랫폼별의 그 개발 버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크로스 플랫폼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윈도우 버전만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수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전체의 이런 플랫폼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4개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플랫폼별로 공유할 수 있는 개발 자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발 자원, 그리고 PC랑 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레퍼런스하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이런 개발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면서 개발이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배포할 때 플랫폼별로 이런 검수 일정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사실 iOS 같은 경우에 검수를 진행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보다는 기간이 조금 더 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가장 그 검수가 오래 걸릴 만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검수를 사전에 넣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검수 일정에 맞춰서 다른 플랫폼들도 동일한 시기에 배포를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별 빌드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크로스 플랫폼 기반의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좀 이런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우선 그 아트 팀에서 이런 그 컨텐츠를 개발을 하거나 리소스를 제작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 플랫폼에 얹혀서 바로 보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UI 파트에서도 전체적으로 UI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하고 그 UI를 넣어서 바로 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었고, 그리고 TA 파트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발 파트에다가 한꺼번에 넘기고 개발 파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빌드를 계속적으로 뽑아주면서 다른 이런 파트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니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런 아트 파트, 그리고 UI 파트, 그리고 TA 파트가 모두 소스 빌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소스 빌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만든 컨텐츠나 그들이 만든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모토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플랫폼별의 빌드를 자동화를 시켰고, 그래서 각각의 이런 팀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런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작업에 대한 공정 효율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크로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파트에서 이런 요소들에 대한 빌드 자동화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안드로이드, iOS, 맥, 윈도우 이 각각의 플랫폼들은 사실 그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이런 정책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이런 iOS나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결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그 API 모델에 대한 뭐 33, 34 버전에 대한 지원 요청이나 아니면 이런 보안 요구 사항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안 요구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다를 때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보안 요구 사항이 다를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고쳐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두고, 그다음에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변경적으로 고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크로스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우선은 이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어떤 기능들이 유효하게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 기능과 더불어서 크로스 플랫폼을 구현을 하려고 했을 때, 개발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고려가 되었고 어떤 부분으로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최준석 TA 리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빔볼 T팀 리드를 맡고 있는 최준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에픽게임즈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친절한 가이드와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에픽의 진드코 과장님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오늘 사실 진행 내용이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세션이 그 세션 요약에는 이제 중급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전시 콘텐츠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 실제 내용은 초급에 가까운 내용이 될 듯합니다. 하나의 내용을 이제 깊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전시 콘텐츠를 혹시라도 멀티플랫폼에서 구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최적화 이펙트, 그 캐릭터, 쉐이더, 그리고 디지털 휴먼, 그리고 생성 AI 관련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TE 팀의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애매하면 TA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언리얼 엔진의 뉴럴 네트워크 엔진이 이제 언리얼 5 버전부터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그 ONNX 포맷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응용해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많은 시도와 고민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게임 인더스트리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특히 대기업 쪽에 계신 분들은 이미 고정화된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게임 인더스트리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 게임 쪽 세션에 거의 다 가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우리가 발표할 내용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실감 콘텐츠나 미디어 아트,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소규모 제작팀,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네트워크가 포함된 멀티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클라이언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초에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저희의 오늘 발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공통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이성민 이사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멀티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방대한 내용 할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픽 좀 시각화,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언리얼 엔진 5로 이제 4에서 5로 이제 올라가면서 모바일 디퍼드 쉐이딩 모델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4버전에서도 좀 지원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되진 않았었고, 이제 5 버전이 되면서 모바일에서도 이제 디퍼드 렌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오늘 제일 처음 하는 이유는 언리얼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다뤄보셨겠지만 언리얼 이제 프로젝트 세팅에서 렌더링 섹션의 제일 상단에 바로 요 이제 모바일 디퍼드 쉐이딩 모델과 포워드 쉐이딩 모델을 선택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초급과 중급의 좀 경계가 애매할 수 있는데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뭐 디퍼드 렌더라든지 뭐 포워드 렌더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실까요? 네, 아마 언리얼 세션 오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수준이 높은 언리얼 패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렌더링 최적화라든지 이런 멀티 플랫폼에서 그래픽 피처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리얼타임 그래픽스에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언리얼 엔진뿐만 아니라 대부분 리얼타임 엔진에서 각각의 그래픽 피처들은 대부분 렌더링 파이프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뭐 테크니컬 아티스트나 그래픽스 개발자만큼 뭐 깊은 이해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기본적인 쉐이더를 처리하고 그거에 따라서 최종 픽셀이 어떤 식으로 나온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픽스 부분에서는 최적화나 작업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사실 굉장히 깊고 방대한 이야기라서 기존의 에픽 게임즈의 다른 과거의 세션들이나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일단은 저희가 이제 크로스 플랫폼 개발, 이제 전시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언리얼 엔진 이제 저희가 4.26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에. 중간에 뭐 이제 프로젝트 명이 바뀌기도 하고 했지만은 저희가 최초부터 이제 전시 콘텐츠 플랫폼을 시작한 게 4.26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디퍼드 쉐이딩 모델과 빗대서 디퍼드 쉐이딩 모델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앞서 이성민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런타임에서 굉장히 짧은 주기로 굉장히 많은 변화나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SLC나 오브젝트들이 이게 변동되는 상황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유저 커스텀 리소스들도 이제 런타임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언리얼 버전 4에서는 이제 프리 컴피티드 라이팅으로 라이트 베이크,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라이트 베이크 방식으로 간접광들이 처리가 돼야 됐었기 때문에, 물론 그걸 꼭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걸 선택했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레벨의 이제 좌표 기반으로 그게 라이트 맵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동적인 환경에서 레벨, 그러니까 퍼시스턴트 레벨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서브 레벨들의 위치가 바뀐다라든지 뭐 좌표가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은 라이트 맵이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볼륨메트릭 프로브를 저희가 동적으로 서브 레벨을 불러올 수 있는 전체 공간에다가 임의로 라이트 맵 베이크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서브 레벨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간접광을 해결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방법이 정확하게 해당 공간의 형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 측면에서는 이제 최선의 방법이 아닌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언리얼 4 시절에서는 이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었고, 이제 언리얼 5로 넘어오면서 이제 디퍼드 쉐이더 모델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가 언리얼 5로 넘어가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프리컴피티드 라이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라이트 베이크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언리얼 5에 새로 적용된 디퍼드 쉐이딩 모델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테스트와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단락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왜 모바일 디퍼드 쉐이딩 모델을 선택을 한 거, 왜 선택을 했고, 또 디퍼드 쉐이딩 모델이 어떤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는지, 또 이게 최적화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성민 이사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타겟층으로 하는 사용자들은 사실 게이머들이 아니라 굉장히 더 폭이 넓은 게임을 하지 않는 유저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능적 구조적으로는 기존 3D 게임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사용자들은 기존 게임을 접해보지 못했거나 연령 폭이 위아래로 더 넓은 그런 사용자 유저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저들이 사용하는 하드웨어 기기 사양 문제도 있지만은 그들이 이제 3D 콘텐츠를 즐겼을 때 그걸 다운로드 받는 이제 디스크 용량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도 뭐 30기가 뭐 그렇게 넘는 대작 게임들도 많지만요. 저희는 사실 사용 시간적 경쟁 상대는 다른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일반적인
모바일 전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굉장히 가벼운 프로그램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용량을 최소화해서 사용자 접근성을 굉장히 높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퍼드 쉐이딩 모델을 선택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디퍼드 쉐이딩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제 프리 컴피티드 라이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 라이트 베이크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상에서 보면은 라이트 빌드라는 이제 레벨 SN 옆에 항상 라이트 맵이나 리플렉션 캡처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에셋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용량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사실 언리얼 엔진에서는 모바일 라이트 베이크 할 때 로우 퀄리티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라이트 맵 용량이 크게 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레벨이 좀 오픈월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메시가 많이 포함되는 이제 레벨 씬 규모가 굉장히 커지거나 다양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빌드 데이터도 굉장히 가장 큰 텍스처 이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디스크를 차지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드 쉐이딩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런 용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제 컴팩트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 쪽하고는 조금 다른 고려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또 먼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 플랫폼은 이제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작업량이나 공수 측면에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디퍼드 쉐이딩 모델을 선택할 경우 라이팅 작업 파이프라인을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파이프라인과 굉장히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루멘까지 막 지원을 고려를 하신다면은 아시다시피 루멘 같은 경우는 스태틱 라이트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프리 컴피티드 라이팅을 사용하지 않는 다이나믹 라이팅 환경에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작업된 라이팅 파이프 작업 셋업을 특별하게 많은 변경 교체 없이 모바일 파이프라인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팅 팀에서 작업하는 작업 공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요. 플랫폼에 따른 오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아트 룩뎁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루멘이나 데스크탑 플랫폼하고 일관된 시각적 일관성이라든지 작업 효율화를 위해서는 모바일 디퍼드 쉐이딩 모델을 선택하면 굉장히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한 좀 방식이나 이해가 있으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쉐이더 퍼미네이션, 쉐이더를 연산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기존 포워드 방식보다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CPU나 메모리에 걸리는 부하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이거는 디퍼드 쉐이딩 모델을 선택했을 경우 요 쉐이드 퍼미테이션 처리하는 양에 대한 부분만 하는 얘기고요. 단순히 이제 포워드 렌더랑 디퍼드 렌더가 어느 게 더 하이 테크닉이고 더 고급 기술이다라고는 사실 말하기 어렵고 둘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방향성이나 목적이나 사용자라든지 하드웨어 구동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워드 렌더러 방식이 분명히 장점을 가진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디퍼드 쉐이딩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단에 보시면은 어떤 데칼이나 리플렉션 캡처 프로브의 개수라든지 그리고 다이나믹 섀도우, 그러니까 동적 그림자의 활용성이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스크탑에서는 이제 디퍼드 렌더 방식이 언리얼 4부터 이제 들어와서 거의 고정화되었는데 왜 모바일에서는 이런 많은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리얼 5가 되어서야 적용이 됐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디퍼드 렌더 파이프라인이란 게 메모리 대역 복과 메모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디퍼드 렌더 파이프라인을 처리하게 하는 그 멀티 렌더 타겟이라든지 버퍼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이라든지 메모리 양에 대해서는 예전 구형 모바일 기기에서는 좀 디퍼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기기가 발전을 하고 또 에픽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이제 지금 모바일에서도 디퍼드 쉐이딩 모드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포트나이트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제 포트나이트가 언리얼 엔진의 거의 크로스 플랫폼의 다양한 기술과 기능들을 접목한 어떤 컨텐츠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타일이나 뭐 게임 장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각종 다양한 피처들을 크로스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교과서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쪽을 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뭔가 기능적으로 스타일이나 장르적이나 컨텐츠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피처를 구현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 멀티 플랫폼으로 포트나이트를 참고하시는 게 방향 설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모바일 디퍼드 쉐이딩에서 주요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언리얼 엔진 문서에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그러니까 한 7, 8년 전 이상 GPU, 그러니까 타일 렌더링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GPU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는 디퍼드 렌더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주 옛날 막 7, 8년 전 그냥 갤럭시 S6 이전, 갤럭시 S5나 4 그때까지 지원을 해야 하시는 콘텐츠를 만드신다면 사실 모바일 디퍼트 쉐이딩은 적용하시기 어렵고요. 그리고 모바일 실내 환경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간접광 표현이 굉장히 핵심으로 중요한 요소다. 근데 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디스크 용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할 경우에는 디퍼트 쉐이딩을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제가 특히나 디퍼트 쉐이딩 모델을 선택을 하고 개발을 시작하실 때 아트팀과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특히 루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루멘 같은 경우는 이제 루멘 처리가 디스턴트 밀도와 서페이스 카드 개수에 의해서 퀄리티가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벽체의 두께라든지 벽체를 구조를 이제 각도별로 나눠서 제작을 하지 않으면은 디퍼드 쉐이딩 모델이나 루멘 상황에서는 빛셋 형상이 생길 수 있고 그 밖에 스카일라이트 누수 현상이 생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드 쉐이딩 모델로 하고자 하실 때는 꼭 이제 관련 문서나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처음에 아트팀과 개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 정교한 이제 무버블 스팟라이트에 대해서 조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스팟라이트를 라이팅 컴플렉시티에 맞춰서 굉장히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노하우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은 앞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특히 또 한 가지 체크하실 점은 프로젝트 세팅의 렌더링 탭에 Allow Static Lighting을 사용 안 함을 꼭 풀어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벨의 월드 세팅에 라이트 맨 스텝에 포스트 노 프리컴피티드 라이팅을 꼭 체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굳이 디퍼드 쉐이딩 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모듈 그 기능에 대해서 굳이 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퍼포먼스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광 이슈가 이제 품질 이슈에 되게 민감할 수 있는데요. 그 그림자를 사용하지 않는 스카이라이트를 이용해서 커스텀 큐브 맵을 이용하는 게 간접광 세팅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디퍼드 쉐이딩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 그 데칼의 활용이나 그 범위가 네, 죄송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언리얼 프로젝트 세팅에서 그 제공하는 모바일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저희가 그 실내 모바일 그 디퍼드 쉐이딩 모델 상황에서 실내 그 조명을 간접광 느낌을 좀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이렇게 천정을 트고 창을 많이 내준 그런 디자인의 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전시 공간 특성상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동적으로 사용자 에셋들이 다양하게 런타임으로 작동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그 에셋을 배치를 하고 그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또 심지어 조명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빌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서버에서 에셋을 런타임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그 언리얼 엔진 클라이언트 상에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포맷은 이제 GLTF,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3D 데이터를 그 스트리밍 환경에서 굉장히 그 최적화돼서 가볍게 그 개발된 포맷입니다. 그래서 요 그 GLTF 포맷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GLTF를 런타임으로 이제 저희는 S3에서 불러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의 그 GLTF 런타임 플러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메가 그랜트 받은 플러그인이고요. 뭐 저희는 이거 관계사는 아니지만은 그 굉장히 좋은 플러그인입니다. 혹시 이런 저희가 유사한 컨텐츠를 개발하시고자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플러그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GNTF 런타임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제 안드로이드랑 그 데스크탑, 그러니까 모바일과 데스크탑을 이제 구조를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플러그인을 쓰더라도 모바일 최적화 관점에서는 좀 커스텀 작업을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저희가 이제 이런 빌드 시스템과 연관돼서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 사용자들이 메모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거는 언리얼 그 포트나이트에도 적용된 시스템인데 메모리 과부하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바일 기기에서 그 텍스처 스트리밍을 위한 뭐 텍스처 ASTC 변환 시스템,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사용자의 다양한 그 프리미티브 메시를 LOD로 그 저용량으로 로우 폴리로 바꿔준 뒤 그것을 그 병합해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캡처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전시 콘텐츠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사물에 대한 그 스캔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콘텐츠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3D 스캔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언리얼 페스트 다른 세션에도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바일 기기에서 3D 스캔을 어떻게 고품질로 표현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타임이 돼서 지금 제가 QA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내용은 뭐 그
이제 AI와 이제 그 스캔 대한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어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발표를 하도록 하고 지금 QA 질문 사항이 있다면은 그 QA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